여러분, 잃어버린 중세 도시로의 특별한 초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07년 파리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플랑드르 출신 서기 길베르 드 메스가 남긴 생생한 기록을 따라 시공간을 넘나드는 특별한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플랑드르의 이방인 서기라 불리는 길베르 드 메스입니다. 그는 1434년 플랑드르 제라르즈베르겐의 여관 주인이자 부르고뉴 공국의 전문 필사본 제작자였습니다. 길베르는 자신이 가장 꽃피던 시절이라고 회고하는 1407년 파리를 방문했던 기억을 더듬어 방대한 도시의 지형과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된 15세기 파리의 거리를 그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길베르 드 메스의 기록은 현재 브뤼셀에 남겨진 단 하나의 양피지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브뤼셀 왕립 도서관에 MS 9559-64라는 문헌 번호로 보관되어 있는데요. 언어적으로는 당대 파리의 프랑스어에 플랑드르 출신 특유의 왈로너 철자법이 섞여 있어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묘지를 뜻하는 CIMETIRA를 CHIMETIRA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르 봉을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에게 파리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세인들이 믿었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길베르의 원문 도입부에 나오는 전설적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 멸망 후 탈출한 무리가 두 갈래로 나뉘어 투르쿠스를 따른 이들은 튀르크족이 되었고 프란치오를 따른 이들은 헝가리 지역의 시캄브리아를 세운 뒤 세느강변에 도착해 프랑크족이 되었다는 거대한 서사가 펼쳐집니다. 이는 당시 유럽 문화권이 공유했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프랑스 왕권의 신성함과 전장의 상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유병, 즉 홀리 암플라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왕 클로비스의 세례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가져왔다는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백합 문양, 플레르 드리스입니다. 천사가 이단과의 전투를 앞둔 클로비스에게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리플람은 생드니 성당 제단에 보관되던 신성한 붉은 군기로 국난의 시기에만 왕이 직접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상징은 프랑스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1407년 파리의 지형도를 살펴보며 도시의 세 가지 주요 구역을 걸어보겠습니다. 세느강을 중심으로 파리는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세 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길베르의 발자취를 따라 섬에서 시작해 강 양쪽으로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와 사법의 심장부였던 시테 섬 라 시테입니다. 두 번째는 학문과 대학의 요람이었던 좌안 릴리베르 시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과 일상의 거리가 펼쳐졌던 우안 라 빌입니다. 첫 번째 구역인 시테 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종교와 사법의 심장부였죠. 먼저 노트르담 대성당은 길이 200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입구에는 28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성 크리스토퍼 조각상이 서 있었고 15개의 교구가 섬 안에 빼곡히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사법의 중심지였던 팔레 드라 시테 사법궁전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이 있었으며 부속 예배당인 생트샤펠에는 성유물과 함께 놀랍게도 그리폰의 거대한 발톱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길베르는 기록했습니다. 시테 섬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리 위의 삶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안으로 향하는 그랑퐁은 그야말로 상업의 다리였습니다. 양옆으로 140개의 상점이 빼곡히 들어섰고 환전상과 금은세공사들이 모여 늘 인파로 붐볐습니다. 길베르는 이곳에서 항상 백마나 수도사를 마주칠 수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다음으로 좌안으로 향하는 푸티퐁은 견고한 다리였습니다. 철과 나부로 고정된 거대한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특히 이중나선형 계단을 갖춰 오르내리는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된 샹틀레 요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좌안 릴리베르 시테로 학문의 요람이자 지성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대학 행정 건물 대신 생트제네비에브 수도원장과 소르본 같은 기숙 칼리지들이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학생들은 푸아르 거리, 즉 지풀거리의 맨바닥 건초 위에 앉아 인문학 강의를 들었고, 끌로 브리노에서는 교회법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의 자유로운 학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문이 집중된 좌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파르 슈미느리 거리에는 양피지 제작자들이, 필사본의 거리에는 수많은 장인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길베르는 당시 파리에 무려 6만 명의 전문 필사자가 있었다고 과장 섞인 감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학가 한복판인 영국인 거리에는 파리 최고의 칼날 제조 공방들이 모여 있어 지식과 실용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랑퐁을 건너 북쪽의 우안, 즉 라빌로 진입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필리프 오기스트와 샤를 5세의 성벽으로 확장된 이 거대한 구역은 사치품 시장, 끔찍한 도축장, 시끄러운 노점, 그리고 묘지가 한데 뒤엉켜 중세 도시의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파리의 경제활동과 일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거리의 이름이 곧 그곳의 주요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베르의 기록은 마치 15세기 럭셔리 상업의 카탈로그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블트리 거리는 상하 세공품의 중심지였고, 쿠루아리 거리에서는 보석 연마사 허머니 다이아몬드를 세공했습니다. 롬바르드 거리는 갑옷 밑에 입는 누비옷 재단사들의 거리였으며, 옴무리 거리는 훌륭한 갑옷 투구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리 이름만으로도 당시 파리의 산업구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길베르는 중세 도시의 민낯과 그림자 또한 건조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놀거리는 귀를 자르는 형벌이 집행되던 무시무시한 광장이었고, 개 구덩이 거리는 죽은 개들을 내다버리던 악취나는 골목이었습니다. 또한 글라티니를 비롯한 여러 뒷골목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 어두운 도시의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샤틀레 광장 인근에는 귀족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작은 왕들, 즉 대부르주아 5인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있었습니다. 비로 당마르탱, 디노라 폰디 같은 이들은 왕실 재정을 주무르고 귀족들에게 사치품을 공급하며 사실상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던 15세기 파리의 진정한 실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당시 사회 구조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길베르는 특히 푸르베르 거리에 위치한 재무부 관리 자크 뒤시의 놀라운 저택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안뜰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조각된 문과 이국적인 공작새들이 거닐었고, 예술의 방에는 하프, 오르간, 비엘 등 당대 모든 악기가 완비된 연주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계식 예배당에는 독서대가 기계장치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개인 예배당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최상류층의 부와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크 뒤시의 저택 탐방은 계속됩니다. 저택에는 꼭대기층에 사방이 뚫린 다이닝 타워가 있었는데,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해 아래층에서 와인과 음식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의 폭동에 대비한 비밀무기고에는 화려한 문양의 석궁과 장창, 심지어 대포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투구 모양의 기계식 헬멧 창문을 뚫어 밖을 안전하게 내다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대 최고 수준의 경계와 쾌락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길베르가 묘사한 파리는 가장 꽃피던 시절인 1407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문헌을 최종 완성한 1434년의 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418년에 끔찍한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영국군이 파리를 점령하여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상세한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황금기에 대한 깊은 향수이자 동시에 절절한 헌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베르 드 메스의 기록은 단순한 명단이나 연대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거대한 신화에서 시작해 도축장의 피냄새, 보석 세공사의 땀방울, 그리고 부르주아 저택의 비밀무기고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역사와 미시적인 일상을 완벽하게 교차시킨 이 문헌은
우리를 1407년 파리의 골목 한복판으로 안내하는 가장 완벽하고 생생한 시간 여행 가이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